안녕하십니까.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. 오늘은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홍준표, 유시민, 홍준표 두 분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이는 전적으로 저희 주관적 판단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, 또 두 분이 공인인 만큼 혹시 저희 얘기가 수위를 살짝 넘나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두 분 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이죠.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공교롭게도 보수, 진보, 양진영을 대표하는 유튜브 방송이 되어버렸는데요. 우선 두 분 공통점을 살짝 보면 두 분 모두 제 생각에는 영혼이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유분방하죠. 입담 좋고 순발력도 있고 두뇌가 명석해서 그런가요? 또 두 사람을 보면 서민 이미지, 대중 이미지가 무척 강합니다. 부럽기도 합니다. 그럼 두 분은 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시작했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본인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보수, 진보, 자기 진영의 홍보도 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고 지지 세력 결집, 개인적 정치적 계산도 물론 좀 깔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대권 도전,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그럼 먼저 유시민 이사장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죠. 경제도 점점 나빠지고 또 젊은 층 해서 지지층들 이탈도 있는 것 같고, 예산을 막 쏟아붓는데도 청년 실업 문제 등 해서 정책 효과는 안 나고, 그러니 말솜씨 좋고 순발력 있고 박식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은 유시민에게 아마 우리가 남이가 정권이 이래 어려운데 니는 불구경만 하고 있을 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면은 뭐라 하겠노? 이 정도 안 됐겠습니까? 또 대통령 선거가 멀지 않았다. 유 장관이라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? 인기도 좋은데.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. 유시민 이사장 본인은 이해찬 대표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재단을 맡게 됐고, 잘못된 뉴스를 팩트를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만, 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을 때 말입니다. 저도 그걸 직접 봤는데요. 그때 모든 선출직 공직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, 이렇게 밝혔거든요. 없을 겁니다, 이 뉘앙스가 좀 애매합니다. 유튜브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거듭 대선 불출마 회견을 했는데요. 역시 그 궁금증, 그 애매함을 다 지우지는 못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. 사실 벌써부터 만일에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견제도 심하고 신상 털기가 아마 본격화되고 이러면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.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?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취임식할 때 보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요. 유시민 이사장은 내 이름 석자를 걸겠다, 아니면 국민 앞에 맹세한다, 이런 말은 여하튼 전혀 없었습니다. 대선 불출마가 개인 유시민의 약속인지 정치권 유시민의 약속인지 궁금하거든요.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출마는 물론 자유입니다.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몇 번 이래 번복을 하면 유시민답지 않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민주당 내부의 대권 주자들에 의해서 받는 견제가 더 심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그럼 이쯤 해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예전에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라고 있었거든요. 거기에
극중 실제 주인공이 홍준표다 이러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. 그때 인기가 지금 유시민 이사장 못지 않았습니다.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했고 이명박 선거 때는 또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당에서는 늘 비주류, 아웃사이더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. 화합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귀담아 들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홍준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아마 또 말실수를 해서 지지층이나 중도 성향이 표가 이탈할까봐 아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. 지도자의 언어는 정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. 근데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은 현재 자유한국당에 마땅한 차기 주자도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이제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있는데요.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일에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본인도 당대표에 나가고 황 전 총리가 안 나오면 본인도 아마 다른 한 사람을 밀고 대권에 바로 직행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이 유시민 이사장하고 대책이 되는 것은 싫지 아마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. 지금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백의종군이나 살신성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마치 옛날 유럽 계몽주의 시대를 보면요. 그 당시 철학자 루소가 자기를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거든요. 홍준표 전 대표도 나는 솔직하고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뭐 좌우 이념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나홀로 정치를 한동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늘이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겠나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나 당내 한국당 내 분위기는 지난 대선 때는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원투수로 내세웠지만 다음에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한국당 후보가 되면 정권 창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역으로 민주당은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상대가 되면 또 그러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 걸로 봅니다. 홍준표의 부활, 글쎄요. 어중간한 부활은 망신입니다. 그럼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홈런 한 방을 칠 수 있을까?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다음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. 현재 문재인 정권이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. 야당에서는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. 안희정 전 충남지사 스캔들 이후에 또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도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그 인물에 대해서 물밑에서는 활발한 논의나 뭐 이런 의견들이 오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정권 재창출에 만일 실패할 경우 불어닥칠 쓰나미를 모를 리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마디로 꼭 필요한 보약이다. 뭐 그런 셈이죠. 유시민 이사장이 잠깐 구원 등판에 그칠 것인지 내부 경쟁자들을 잠재우고 대권을 위한 기회의 발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또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자로 말하면은 빌공자, 공,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그동안 정치권과 한 발짝 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더 커지고 강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또 자이든 타이든 현재의 그의 움직임을 볼 때 사실상 정치에 복귀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. 또 지금 유시민 방송 반응을 한번 보면 예전에 노무현 시절 때
노사모가 생각나는데요. 유시민 팬들, 또 노사모, 또 문재인 지지자까지 해서 다 결집된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유한국당도 여러 시나리오에 잘 대비해야 할 겁니다.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든 저러든 정치권은 다음 달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, 또 다가올 총선, 남북 문제, 또 비례대표 선거 문제 등 해서 모든 게 지금 블랙홀로 빨려들면서 또 한 차례 제가 볼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. Ich